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5 마음 건강과 인간관계, 이화 자식과의 거리감 소통의 재설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릴 적 손발을 비비며 늘 붙어 다니던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독립하니 왠지 모르게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전화 한 통 하기도 망설여지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왠지 서먹하고 할 말이 없는 듯한 어색함. 혹시 내 자식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하고 서운함과 함께 마음 한편이 시큰거렸던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과의 거리감 소통의 재설계라는 제목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이 거리감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흔한 고민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불효나 사랑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역할이 바뀌고 소통 방식이 달라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를 방치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이어져 마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인 우리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인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독립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고 소통의 다리를 다시 놓아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관계, 지금부터 함께 재설계해볼까요? 1부 왜 멀어졌을까? 부모 성인 자녀 관계의 변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른이 된 자녀와 나이 든 부모 사이의 거리감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의 변화와 기대치의 충돌. 부모의 역할 변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돌봐주는 보호자이자 양육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면서 이러한 역할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없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녀의 독립. 자녀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우선순위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대치의 충돌. 부모는 여전히 자녀가 자주 찾아오고 연락하며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해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는 독립성을 존중받고 싶어하고 부모의 간섭이나 지나친 기대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대치가 충돌하면서 거리감이 발생합니다. 소통 방식의 차이. 세대 간의 소통 격차. 부모 세대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문자 메시지, 영상 통화 등 디지털 소통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가 서로에게 서운함이나 답답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릴 적부터 쌓인 감정의 벽이 있거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생활 환경의 변화. 거주지 분리. 자녀가 결혼이나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삶의 무게. 자녀는 육아, 직장, 대출 등 자신의 삶의 무게 때문에 부모에게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서로의 입장과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오해와 서운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부 거리감이 주는 마음의 통증과 그 영향. 자녀와의 거리감은 시니어의 마음에 큰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통증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우리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자녀와의 소통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특히 배우자, 사별 후 홀로 계신 분들은 더욱 큰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 자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거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깊은 슬픔과 함께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나 하는 자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건강관리 소홀. 마음이 힘들고 무기력해지면 규칙적인 식사,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기존에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뇌가 충분히 자극받지 못해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거리감은 자녀에게도 죄책감, 부담감, 혹은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모두에게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통증은 우리 시니어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부 소통의 재설계. 관계를 다시 디자인하는 지혜. 자녀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재설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디자인해 보세요. 첫째, 솔직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나 메시지 사용. 네가 연락이 없어서 내가 서운하다는 비난보다는 네가 바쁜 걸 알지만 엄마는 내 연락이 없으면 가끔 외롭고 서운해처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노력하세요.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자녀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 자녀의 입장과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그들도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세요. 독립성 존중. 자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성인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양보다 질.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짧고 굵게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너무 잦은 연락이나 과도한 도움 요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는 것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각자의 가족은 고유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익히세요. 디지털 소통의 문 열기. 자녀 세대는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사진 공유 등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에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배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정기적인 시간 정하기. 서로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영상 통화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부관계의 끈을 단단히. 실질적인 연결 방법. 소통 방식을 재설계했다면 이제 관계의 끈을 단단히 묶을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볼까요? 첫째, 자녀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세요. 경청하고 응원하기. 자녀의 직장 생활, 육아, 고민 등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응원해주세요. 부모가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준다는 것을 느낄 때 자녀도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존중과 지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고 함께 활동하세요. 함께하는 취미 활동.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등 서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손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의 아이들, 즉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녀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좋은 다리가 됩니다. 자녀의 육아에 잠시 도움을 주거나 손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도움 주고받기. 경제적 독립.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도움. 자녀에게 육아나 집안일 등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제안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세요. 자녀에게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는 친구, 이웃, 동호회 등 다른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부 부모, 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모, 성인, 자녀 관계에 대해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건 불효다? 아닙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과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 빈도가 줄었다고 해서 불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자녀가 부담스러워한다? 혹시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바쁜 아이들이 귀찮아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연락을 망설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연락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을 부담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물론 연락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야 한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 다 알아주겠지.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녀라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나 서운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한번 멀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소통 방식을 재설계한다면 언제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대화와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야 자녀가 관심을 가진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육부 실제 사례 이야기. 7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두 딸이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는데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딸들에게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느끼셨고 결국 딸들에게 전화하면 짜증 섞인 말이 나가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 이분은 딸들도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음을 깨달으셨습니다. 딸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편지로나마 전달하며 엄마가 너무 서운해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하셨고 동시에 스마트폰 영상통화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딸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손주들의 학교생활 이야기도 듣고 딸들의 직장 고민도 들어주셨습니다. 예전처럼 왜 연락 없냐는 잔소리 대신 엄마는 네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되었다는 따뜻한 말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화의 방식을 바꾼 한 어머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소통법을 바꾼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예전처럼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없어지셨죠. 그 어머님께서 환한 미소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니까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딸들이 저를 그저 걱정했다면 지금은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해줘요. 그러면서 자식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세요.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신다면 분명 예전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 관계를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자녀와의 거리감은 역할 변화, 소통 방식 차이, 기대치 충돌 등으로 인해 생기는 흔한 현상이다. 이는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통의 재설계를 통해 솔직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자녀의 삶을 존중하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라. 영상 통화 등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익히고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며 자녀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다.
자식이 불효한다는 오해를 버리고 관계는 언제든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와 다시 마음으로 연결되겠다는 용기와 꾸준한 실천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이나 서운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다리를 다시 놓으면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 통화 방법을 배워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구와 관계 맺기, 고립에서 연결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친구 관계. 어떻게 하면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